여기서부터는 쿠버네티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작년 쿠버네티스 온라인 세미나 그 발표 세션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가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은 어두워서 잘 모르겠다, 혹은 암흑이다, 혹은 뭔지 모르지만 잘 동작한다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속마음일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약자를 CNI라고 하는데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만 하고 나면 잘 동작합니다. 즉 네트워크 통신이 잘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장애나 문제가 발생하면 잘 모르겠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L4쯤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그레스, L7, HTTP 게이트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메시 등을 설정만 하면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통신 플로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운영자가 산에 있는 네트워크 팀과 특별히 업무 협조를 하지 않아도 잘 동작합니다. 즉 여러분은 쿠버네티스 운영자 입장에선 서버의 IP 할당만 받으면 알아서 통신이 되니까 굳이 네트워크 팀과 얘기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진 않죠. 근데 뭔가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좀 찜찜한 기분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은 설치, 기본 설정 값을 통해서도 알아서 잘 동작하지만 장애가 발생하거나 혹은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장애 대응, 원인 분석, 그리고 최적화를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요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최근에 핫한 단어가 알잘딱깔센이라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트워크 통신을 처리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알아서 잘 동작한다라는 뜻은, 만약에 수동으로 이런 설정들을 했다라고 하면 진작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필요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련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편하고 자동화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주요 기술들만 보자면 익숙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버레이, VXLAN이라든가 아니면 IP/IP 혹은 GRE 아니면 제네브, 이런 네트워크 오버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비스 L4 부하 분산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IP 테이블즈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DNS죠. 그 코어 DNS,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네트워크 통대, 팔리시, 이거 액세스 리스트나 이런 걸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IP 테이블로 허용 차단.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기준되는 기능들은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오버레이, 그리고 IP 테이블, 그다음에 DNS,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운영자가 모두 학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쿠버네티스 운영자는 쿠버네티스 네트워킹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컴퓨팅, 스토리지, 보안, 개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네트워킹만 집중적인 학습 그리고 분석, 최적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포인트들에서 반대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할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기능들이 별도의 장비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서버, 표준 서버에 예를 들면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즉 L4도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IP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아 분산을 구현을 하고요. 라우팅도 리눅스에서 라우팅을 처리를 하거나 네트워킹 오버레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네트워크 벤더의 장비를 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 운영자 혹은 이제 데브옵스 SRE 분들이 보통 이런 플랫폼들을 운영을 하는데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들이 과연 필요한가?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예를 들면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왜냐? 대부분 사업자에서 알아서 잘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쪽으로 운영하는 데보스나 SRE에게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전문 지식이 사실 거의 필요하진 않죠. 하지만 직접 서버에 다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분의 전산실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다라고 하면 복잡도가 높고 그리고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보안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키텍처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쿠버네티스의 다수의 클러스터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제 개인 생각은 반드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전문 지식이 있는 넷옵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소개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은 이 네 가지의 명세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명세, 기준이라고 하죠. 이 목표를 만족해서 아래와 같은 통신 동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잠깐 앞광고를 드리면 예를 들면 컨테이너, 파드 안에 컨테이너 간 루프백 IP로 통신이 돼야 되고요. 노드, 서버죠. 서버 안에 파드 혹은 컨테이너가 파드 컨테이너가 여러 개의 파드가 있다 그러면 파드 간 통신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L4 서비스라고 얘기했죠. 파드가 L4의 VIP를 통해서 접근하면 여기에 묶인 여러 개의 파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부하 분산 접근이 잘 돼야 되고요. 또 이 서버 노드를 외부에서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내부 쪽에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림 내용이 제가 집필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책에 있는 본문 내용이고요. 이번 달 중으로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명세 기능들의 동작을 실제로 구현한 거를 바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플러그인, CNI 플러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플러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IP 할당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드 간 통신을 위한 라우팅, 제일 중요한 라우팅 설정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플란넬, 그리고 칼리코, 그다음에 최근에 좀 핫한 실리엄, 그리고 이제 멀터스, AWS는 AWS VPCNI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실제 쿠버네티스 관련 업무 협조를 받으면 이런 CNI와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이 좀 어려운 이유들의 좀 하나인데요. 기본적인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드 혹은 이제 서버죠. 이 서버들은 당연히 IP가 있겠죠. 그래야 실제 이 서버 노드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노드 IP 대역, 노드의 물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소속된 IP 네트워크 대역을 보통 노드 IP 대역이라고 합니다. 1918, 10.101, 1918, 10.102처럼요. 두 번째로는
이 노드하고 격리돼서 파드, 구체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에 할당을 하는 파드 IP 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 IP 대역은 제가 여기 약자로는 NS라고 써있는 네임스페이스라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버프, VRF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노드의 IP 대역과 격리, 구분되는 네트워크 대역인 파드의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파드 IP 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L4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서비스란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생성하게 되면 이 해당 서비스에 할당되는 IP 대역, 예를 들면 192.16.10.100번 이 대역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구현체는 일반적으로 IP 테이블 혹은 이제 IPV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역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 없이, 물론 이 라우터는 이제 사내나 외부 연결할 때 쓰는 게이트웨이 용도겠죠. 얘네들 간 통신은 네트워크 장비의 도움 없이 그냥 서버 단에서 알아서 동작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노드 IP인데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노드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들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18 10점대와 20점대가 있는데요. 이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의 조인,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워커 노드 중에 한 개의 워커 노드는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클러스터는 쿠버네티스 플랫폼 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버와 이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라우팅이 필요한데 중간에 라우팅, 즉 L3 장비가 필요하죠. 편하게 이제 이건 그림상 리눅스에 있는 쿼가라고 하는 걸로 라우터를 구성을 좀 했는데요. 실제 실무 환경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팀이 관리하는 L3 장비겠죠. 어쨌든 이 네트워크 팀이 여기에 있는 이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위한 L3 장비, 그리고 사내만,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그림에서는 칼리코라고 하는 CNI를 사용 중이고요. 칼리코의 다이렉트 라우팅 모드. 좀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요 파드 간 통신 대역을 직접 네이티브 라우팅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워커노드 1번, 2번에 있는 파드의 대역이 워커노드 제로에 있는 파드와 이렇게 통신하려고 하는데 현재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여기 있는 L3 장비에서 라우팅 정보를 봤더니 얘는 1918 10점, 20점 이 대역과의 대역이 라우팅 가능한 라우팅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점 1점대와 10점 1점 2점대는 여기 사내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파드 대역이 이 노드 대역과 격리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라우터가 이 파드의 네트워크 대역을 모른 채 파드의 IP 대역으로 라우팅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L3 장비는 그 대역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드랍을 해버리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네트워크 오버레인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칼리코가 대표적으로 IP 오버레이드를 사용을 해서, 즉 네트워크 팀이 중간에 낀 L3 장비에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팀의 협조 없이 쿠버네티스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칼리코 CNI의 네트워크 오버레인 기법을 설정만 하면 파드의 IP 대역이 노드의 IP 출발지와 노드의 IP 목적지 IP를 달고 L3 장비를 통과해서 파드 간 통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 IP 패킷을 여러분들이 캡처링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네트워크 오버레인 패킷 패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IP 프로토콜 보이죠? 여기 이제 아우터 IP 헤더의 출발지하고 목적지 IP가 바로 노드 IP입니다. 그래서 이 파드 간 통신 대역의 IP 정보는 감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L3 장비가 이걸 몰라도 통신이 가능하겠죠. 혹은 혹은 이 상단 라우터, 즉 네트워크 팀이 관리하는 라우터에 와 그다음에 이 쿠버네티스의 노드 간 BGP를 연동을 해서 최적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의 대역을 여러분이 노드에서 BGP로 이 상단 혹은 그 상단에 있는 BGP 라우터 연동을 해서 파드의 대역을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내 내부망에 있는 네트워크팅에 관련 라우터는 쿠버네티스의 파드 대역을 라우팅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라우팅을 각각 최적 경로의 노드에 있는 파드들과 통신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 노드, 구체적으로 이제 서버와 여러분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관리하는 L3 장비 간 BGP가 연동이 됐다는 얘기는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꼭 이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 운영하는 운영자가 설정을 잘못해서 디폴트 라우팅 정보를 얘가 BGP로 광고 전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디폴트 라우팅 경로가 일로 전파가 되고 내부망에서 디폴트 라우팅이 이 쿠버네티스 쪽으로 잡히고 여기서 다 패킷을 드랍을 해버리면 굉장한 사내망의 혼란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항상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휴먼 에러 혹은 모든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의 네트워킹 최적화 혹은 자동화 연동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팀과 많은 얘기를 통해서 이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그리고 고도화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네트워크 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 관계를 드리면 이제 제가 집필한 책에 곧 나올 책에 여러분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좋아하고 이해하기 편할 형태로 이런 실습 구성 환경에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파드에가 어떻게 중간에 있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다른 노드에 있는 파드와 통신이 되는지, 뭐 라우팅은 어떻게 되는지, IP 패킷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플로우들을 다 책에 설명을 해놨고요. 패킷을 캡처해서 패킷 분석하는 것까지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게 실습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데모를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요 맨 아래에 있는 이 터미널 창이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L3 장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L3 장비의 라우팅 테이블인 거고요. 요 상단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앞에 BGP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사내망과 통신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쿠버네티스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 운영자가 코드로 BGP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정보가 동쪽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BGP 정보가 공고받아서 통신이 될 거고 이제 아래 그런 트래픽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트래픽 캡처해 두시고 현재는 쿠버네티스 파드 대역이 네트워크 정보가 없죠. 그래서 통신이 안 되고 있고요. 통신이 안 되고 있죠. 요청만 나오고 응답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 운영자가 BGP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1716이라고 하는 파드 라우팅 정보가 BGP에서 광고 전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패킷이 나왔죠. 이렇게 패킷이 정상적으로 통신이 사내방에서 쿠버네티스의 파드와 컨테이너와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구성을
확장하는 내용을 조금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온프레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노드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 장비 구성입니다.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리스타 장비와 그리고 쿠버네틱스의 칼리코 CNI BGP와 연동을 해서 라우팅 정보를 통해서 최적 경로 만드실 수 있고, 혹은 이제 시스코의 이제 VX는 EVPN 환경에서 칼리코 연동들을 하실 수도 있거나, 그리고 시트릭스 L4죠. 시트릭스 이제 L4와 쿠버네틱스의 서비스에 연결된 이런 이제 구성도,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성능도 안정성을 보장을 하면서도 그 쿠버네틱스의 네트워킹 환경들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아마 보시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도 충분히 쿠버네틱스 플랫폼 환경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사내방에서 네트워크 레벨 단에서 통신 트래픽의 암호화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쿠버네틱스의 칼리코 CNI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네트워크 레벨의 통신 암호화, 그러니까 VPN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평문 통신 트래픽이 다 보였는데, 예를 들면 칼리코의 와이어가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VPN 프로젝트인데요. 와이어가드는 리눅스 5.6 커널에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가드가 터널을 자동 생성하고 이 파드의 통신을 암호화해서 암호화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되게 쉬운 게, 설정이 굉장히 쉬운 게, 이 칼리코라고 하는 CNI 사용할 때 이렇게 명령어 한 줄로 쿠버네티스의 모든 노드의 파드 간 통신이 암호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패킷은 실제 엔터 한 줄 때려서 와이어가드 설정을 한 이후에 평문 패킷이 암호화된 패킷으로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쉽게 보면 L4 장비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온프라미스에서는 메탈L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거를 좀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안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이 레이어 2 모드라고 하는 방안으로 메탈LB 구성을 하게 되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IP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 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가 어떻게 보면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IP와 통신하려면 이 세 개의 스피커 파드 노드 중에 어디로 둬야 되느냐?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그 리더를 뽑을 때 그레티튜어스 AR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예를 들면 데브옵스 분들이 이거를 운영하실 때 그레티튜어스 ARP가 뭐지? 왜 그레티튜어스 ARP로 일로만 오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은 바로 아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노드 1번에 장애가 나면 이 나머지에 있는 스피커 파드가 역시 GRP를 뿌려서 그 중에 또 리더가 선정이 되면 이제 트래픽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페일오버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ARP 기반의 페일오버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트래픽이 이 리더로 집중되거나 페일오버시 보통 한 10초, 30초 혹은 1분 정도의 장애 시간이 가지는데 반해 메타레비를 쓸 때도 BGP 모드를 연동하게 되면 거의 순단, 그리고 경로도 최적화해서 통신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메타렐비와 우리 이제 네트워크 팀의 L3 장비와 BGP를 연동을 하게 되면 서비스에 있는 버추얼 IP가 BGP로 광고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만약 L3 장비라고 치면 여기에 이 서비스 IP의 통신을 할 때는 이 노드로 가라. 직접 경로가 잡혀서 굉장히 용이한 통신, 그리고 경로가 끊어지더라도 1초 미만의 절체 시간, 거의 중단이 없는 최적의 통신 환경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이런 BGP 패킷들 전달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사례만 보시더라도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결합을 하시면 쿠버네티스 환경에 충분히 최적화, 안정화에 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외에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사업자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전용의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서비스, 장비쯤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시려나요? 이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연동할 때는 약간 또 동작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쿠버네티스에서 L4 그러니까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때 AWS 예를 들면 ELB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연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클라이언트 IP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팅들, 익스터널 트래픽 팔릿이라고 하는 세팅들을 통해서 실제 예를 들면 이게 웹서버인데 보안 감사 그의 기록 혹은 이제 감사 때문에 외부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IP를 수집을 하는 요건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또 이런 요건들을 네트워크 엔지니어 협조를 해서 소스 IP가 나트되지 않게끔 세팅이 돼서 이런 웹서버 파드 혹은 이제 주요 정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데서는 보통 클라이언트 IP를 수집하는 그런 그 보안 감사 요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 협조를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설치를 해서 최적 경로를 같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과 협조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 IP 테이블즈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서버에서 이 서버의 자원을 가지고 동작을 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뭐 규칙이 만약에 규칙이 뭐 2000줄, 3000줄이 넘어간다. 마치 방화벽에 규칙이 많아지는 것처럼 서버 IP 테이블 규칙이 많아지면 이 규칙 평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규칙의 일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규칙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전달되는 시간이나 처리 시간, 규칙 평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정책이 많아져서 운영 관리하실 때도 보는 부분들이 좀 편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리엄이라는 CNI 이제 eBPF라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얘는 커널 내 프로그래밍에서 동작을 한다. 좀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P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패스를 최적화해서 IP 테이블보다는 분명히 서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라인 레이트급의 성능들을 보장을 해주는 기능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런 부분들도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결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이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IP 테이블도 마치 방화벽에 있는 정책 룰을 타는 것처럼 IP 테이블을 세팅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룰들을 다 판단, 경로를 지나서 파드라고 하는 쪽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eBPF라고 하는 실리엄 eBPF라는 기능을 쓰면 전부 바이패스 해버리고 바로 통신이 되죠. 네, 이런 이제 최적화들을 같이 고민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실리엄이라고 하는 CNI를 사용하게 되면 뭐 DSI라던가 아니면 서비스 통신 과정 중에 최적화된 그런 통신들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터스 CN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멀터스 CNI는 요것도 요건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멀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쪽은 관련 인터페이스를 쓰고 뭐 이쪽은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쓰거나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써서 용도를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환경에서 파드가 멀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하려면 이런 멀터스 CNI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는 그냥 일반 통신에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하드웨어 가속 기능, DPDK나 아니면 SRIOV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번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면 우리 사내에 멀티캐스트 서버가 있는데 쿠버네티스의 파드가 이 멀티캐스트 서버에 조인해서 트래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L2 통신이 가능하게 세팅을 해두고 멀티캐스트 통신 트래픽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제 실습 테스트 환경으로 맥 VLAN이라는 타입으로 VLAN 기반입니다. 파드가 멀티캐스트 서버가 되고 파드가 멀티캐스트 클라이언트가 돼서 멀티캐스트의 조인 239.1.1. 주소에 1234 UDP 포트로 조인을 하는 형태의 트래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여러분이 멀티캐스트 트래픽 서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데브옵스 분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멀티캐스트 학습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많이 넘어오셔서 이 엔터프라이즈의 요건들, 멀티캐스트 서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업무 협조들에 굉장히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네트워크 구성 좀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요 2020년에 발표한 그 발표 자료에 있는 구성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에도 중간에 나오지만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스파인 리프 형태의 구성도가 있고 여기 VM, 컴퓨팅 뭐 이런 노드들이 있는데요. 이 발표 세전 제목이 이렇습니다. 쿠버네티스 한개 플럭스 해버린 멀티 테넌시 네트워크. 그래서 멀티 테넌스 네트워크 슬라이드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셀프 서비스, 셀프 포탈, 쿠버네티스 오픈 스택 환경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네트워킹 마치 AWS처럼 네트워킹 서비스 환경을 만들고 그 네트워킹 서비스가 멀티 테넌트로 격리 네트워킹 슬라이싱 되고 이거를 셀프 포탈을 통해서 뭐 개발자나 사내에서 필요한 만큼 AWS 클라우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네트워킹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 혹은 오픈스택과의 그 라우팅 혹은 이제 연동 그래서 소프트웨어 뭐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L2DSR 그리고 아까 실내에 잠깐 나왔던 성능을 위해서 eBPF, XDP 고성능 처리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런 겁니다. 마치 AWS의 VPC, ELB, 나트 게이트웨이, 시큐리티 그룹 등과 같은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들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현하시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역량, 아키텍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카페24에서 스텝 클러스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쿠버네티스에서 구성한 상황인데요. 구성을 하고 나서 네트워크 경로 접속 최적화를 위해서 메타렐비를 이제 BGP 모드를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ECMP로 라우팅 경로의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한 구성 사례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IP 보존을 위해서 이런 아까 익스터널 트래픽 팔리시를 설정을 했다라는 사례 발표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서버도 이제 25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게 아마 본딩으로 사용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코에스 플랫폼과 네트워킹 지식들의 그 결합을 통해서 최적화 환경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좀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대기업이고 개발자가 많은 경우에 저렇게 하지 중소나 중견기업에서는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혹은 이제 쿠버네티스 이런 환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져다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킹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 그 예제 이긴 한데요. 마치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처럼 네트워킹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일반 표준 서버를 연동을 하게 되면
마치 네트워킹 기능, 뭐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라던가 아니면 뭐 L4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마치 AWS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기반들을 이제 갖춰주게 되는 거죠. 가져다 쓸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 있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넷옵스 혹은 이제 더 발전하면 넷데옵스 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장포입니다. 모든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을 존경하고 또는 추앙합니다.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넷이라고 하는 저희 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요. 데보스 팀의 정착처럼 넷옵스의 인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현재 데보스 팀을 구성하는 모든 회사에 넷옵스 인원을 최소 한 명씩을 좀 뽑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충분히 네트워킹 아키텍처의 마인드 경험들이 현재 데보스 팀에 녹아 들어가면 굉장한 효율화와 그 다음에 아키텍처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기대 효과들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저희 팀에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분들이 넷옵스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AWS처럼 쿠베네티스도 도입이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쿠버네티스 환경 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초 지식이 정말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안정화 고도화를 위해선 네트워크 엔지니어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넷옵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 사이트에 저희 팀 기술 블로그 외에도 사사비치와 따라하면서 배우는 IT 러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두 개의 채널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학습 혹은 뭐 리눅스 여러 가지 학습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년 전에 내전따 발표했을 때 질문 답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책 집필을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난 이번 달에 이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나와 있는 목차 1번에서 10번까지의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맞춤형 최적화 책을 집필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마지막 수정 작업 중이라 곧 6월 중으로 아마 제목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따라하며 배우는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입문책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에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